사랑합니다. 그레이트 홍쌤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균형과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 그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뉘는데요. 주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은 이보다 좀 많은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단당류인데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고 그리고 과당도 포함됩니다. 지방의 기본 단위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기능하고 지방은 g당 높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다음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효소, 그리고 우리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 그리고 호르몬의 주성분이고요. 최후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부영양소인데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비타민, 무기염류, 물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은요, 아주 작은 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생리 기능이란 물질 대사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으로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 등이 있습니다. 무기염류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리 기능,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인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뼈와 이를 구성하죠.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을 맥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으로 물이 66%나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질순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는 데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양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하는 양,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인데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기초 대사량은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하는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대사량인데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물을 소화하는 등 생명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1일 대사량은요, 하루 동안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으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영양소로 섭취하는 에너지량과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같을 때 우리는 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처럼 소비하는 양이 더 많거나 섭취하는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 우리는 단백질과 지방을 세포호흡에 이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면역 능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가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많거나 에너지 섭취량이 훨씬 많게 되면 걸리는 질병의 총칭을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대사성 질환의 예로는 당뇨병, 통풍, 대사증후군,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인슐린은 소화계를 구성하는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이자에서 분비된 인슐린은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즉,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혈액 내에 포도당이 너무 많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인슐린 호르몬의 양이 정상이지만 이 호르몬이 제대로 세포에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탄수화물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탄수화물 대사 이상으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일요법, 즉 한 가지로 치료할 수 없고요. 인슐린 주사요법, 인슐린을 직접 혈관으로 주사하는 거고 식사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 대사성 질환은요,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